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41페이지, 41페이지에 75의 기출문제, 질문일기 14번. 1번. 내용 연수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문제도 있지 않았구나. 1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서는 20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은 유형자산과 달리 직접법을 사용해서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으로 표시를 하고, 반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도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 매각액을 잔존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하는데, 만약에 내용연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보다 적게 사용하고 중간에 만약에 팔 수 있는 활성화된 거래 시장이 있거나 제3자가 판매한다는 거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중도 매각 금액을 그러니까 중도 매각의 추정 매각액을 단존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종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짧게 생각하고 제3자에게 판매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짧게 생각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약정이 있거나 예, 중도 매각 시 활성화된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 잔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이란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세계적인 방법으로 내용연수 기간 동안 취득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은 정액법이 될 수도 있고 체감법이 될 수도 있고 비례법이 될 수도 있고, 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건물, 구축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그 외에 유형자산은 정률법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기간 동안 배분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건물, 구축물,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해법, 그의 유형자산은 상각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해법을 생각한다. 무형자산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짧게 생각하고 제3자한테 판매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거나 중간에 매각했을 때 활성화된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활성화된 거래 시장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무슨 가치로 잔존 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5번 2023년 1월 1일 메타는 연이자율 8%, 액면금액 10만 원인 5년 만기의 사채를 92,420원에 발행하였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시장 이자율은 연 10%, 메타는 유효이자법을 사용해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각하고 있다. 메타의 2023년 12월 31일 포괄 손익계산서에 기록돼 사채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단소청 이하는 절사한다. 사채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예요. 사채 발행할 때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은 10만 원짜리를 현금 등 발행가에 92,420원을 받아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7,580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이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이자 차이예요. 결국은 내가 실제 빌린 돈은 얼마다? 92,420원인데 사채 만기가 되면 얼마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92,420원 빌리고 10만 원 갚을 때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이자 차이는 얼마를 더 주는 거다? 7,580원 이자를 더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이자 지급 시 이자 주는 거는 무슨 이자? 유효이자고 현금 등 나가는 거는 액면이자고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게요. 액면이자는 사채 액면가에 얼마에다가 10만 원에다가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 8%. 8%. 시장이자율은 10%. 그럼 액면이자는 10만 원에 8%면 8,000원? 8,000원이고 유효이자는 사채 장부가액. 처음에는 장부가액이 액면가액에서 할인 발행 차금 뺀 92,420원. 이만큼 빌린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92,420원에 유효이자 10%. 10% 하면 9,242원이 유효이자고 그래서 9,242원만큼 줘야 되는데 얼마밖에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1,242원을 더 줘야 되는 거지. 언제? 사채를 갚을 때. 그러니까 이 금액은 계속 없어져서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지? 사채 장부가액이.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면 빼주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면 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유효이자는 9,242원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92,420원에 샀고 요만큼 더한 금액이 만기 보유증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15번 답은 9242번 답은 4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부채의 분류 항목이 예, 다른 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 단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 외상매입금 유동 부채, 선수금 유동 부채. 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라서 답이 1번이고요. 나머지는 유동 부채고 17번. 가용은 채무 변제를 위한 출자 전환을 통해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하였다. 채무액은 4천만 원이며 출자 전환으로 인한 발행 주식의 공정가액은 3천만 원이다. 가용이 동거래 회계 처리를 할 경우 자본금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출자 전환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를 했대요. 그럼 이제 출자 전환은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데? 4천만 원이지, 그지? 여기서는 출제자는 이거 차입금으로 받더라고. 채무액 4천만 원 갚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뭘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은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 2,500만 원인데, 이 주식의 공정가액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얼마를 갚는데? 4천만 원을 갚는데 실제 준 거는 얼마짜리 준 거야? 3천만 원짜리 주식을 준 거예요. 그러면 1천만 원만큼은 내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이익?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본금을 물어봤으니까 자본금은 항상 무슨 가에? 액면? 예, 자본금 항상 액면가액이에요. 17번 답은 예, 3번이 8번. 자산 손상에 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 가치의 급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자산의 해수 가능가액이 장부 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을 해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무슨 차손으로? 손상? 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부터 상각을 중지하고 예, 장부 금액으로 유지를 하고 모든 자산의 손상 차손은 단기 손익으로 예, 인식한다. 3번이 틀렸다는데 4번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 금액은 과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자산의 손상차손은 단기손익을 인식한다. 이게 왜 틀린 거지? 재평가 잉여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 재평가 잉여금 때문에. 유형자산의 평가의 모형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원가 모형은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하는 거고요. 재평가 모형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해요. 당구 가액보다 공정 가치가 큰 경우는 이 재평가 잉여금, 기타 부가손익, 유계액으로 인식합니다. 기존에 재평가 손실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 손실액만큼은 단기 손익인식. 당구가액이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는 재평가 손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 기존의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있는 경우는 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감소시킨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때문에. 재평가 손실은 원래가 비용,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가 있었으면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으면 얘를 먼저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18번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3번이 다른 것들은 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는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할 때도 재평가 손실을 그 전에 인식한 금액이 있었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반대로 재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도 기존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으면 그거부터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매도관이니까 평가 손실 그거 한계 처리하는 건데 한계 처리하는 건데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이고 비용이고 재평가 잉여금은 또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얘기. 그 부분이 조금 매도관 평가 손익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할 때 재평가 손실을 그 전에 인식한 금액이 있었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무슨 손익? 단기 손익으로 먼저 인식을 해줘야 되고 예. 재평가 손실을 인식할 때는 기존에 재평가 잉여금 인식한 금액이 있었으면 그 금액만큼을 먼저 감소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어렵죠, 그지? 19번. 다음 중 수익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품권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된 시점에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1번 틀렸죠, 그지? 상품권 판매 시는 무슨 금? 선수금 처리하죠, 그지?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수용 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 수익으로 인식하고 위탁 판매의 경우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 수익 인식하고 할부 판매의 경우는 장단기 구분 없이 제어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요. 19번은 1번이 틀렸고 20번 제조기업인 기업의 2023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영업손익은 얼마인가? 영업손익은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줬을 때 영업 손익이 나와요. 영업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영업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순매출액은 매출액 15만 원. 매출 할인 매출액이 매출 할인은 없죠. 그지? 그래서 순매출액이 15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6만 원을 빼주니까 매출 총이익은 9만 원이 되는 거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종업원 급여, 광고선전비 해서 2만 원이네, 2만 원. 2만 원을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7만 원이 나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보통 끝나는 금액이 여, 가, 비, 요. 급여, 세금과 공과, 무슨 비, 무슨 요. 참고로 영업의 비용은 용, 실, 금, 손으로 끝나죠. 그지? 이자 비용, 무슨 손실, 기부금, 무슨 차손. 여기까지가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21번. 다음 중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손 설정률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 표시 통화를 변경하는 것도 정책의 변경이라 나오네.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유형자산 평가 방법 변경. 그치? 유형자산 평가 방법은 유형자산 평가 모형 얘기하는 거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우리는 그거를 평가 모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평가 방법이라고 표현했네요. 유가증권 평가 방법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유가증권 평가 방법 변경. 유형자산 평가 모형 변경. 이런 것들이 정책의 변경이다. 그래서 수정률의 변경은 수정의 변경이고요. 그렇죠? 추정의 변경은 대손 설정률 변경. 그 다음에 재고자산 진부화 여부 판단. 그 다음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산정가치, 삼각방법, 변경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1번이 틀린 거고 22번
아래 자료는 가형의 2023년 자본과 관련된 부분 재무상태표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23년 4기, 2022년 3기.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이번 연도도 얼마? 3만 원이니까 유상증자는 없었다. 유상증자도 없었고 무상증자도 없었던 거죠. 금액이 없으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2023년 기존 자기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자기주식이 여기 금액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여기가 자본 조정이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인데 자본 총계가 얼마니까 2,410만 원이니까 자본 조정이 여기 90만 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치? 2,500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2,410만 원이 되니까 여기 지금 다 플러스 항목인데 얘만 지금 마이너스 항목이잖아.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90만 원이었네. 그럼 여기도 그냥 90만 원이 자기 주식이. 그러니까 자기 주식 변화가 없는 거고 2번이 틀린 거고 전년도보다 이익잉여금이 증가를 했고 전년도보다 자본이 1,000만 원, 500만 원, 2,642만 원에서 변한 거는 이익잉여금밖에 없네. 그지? 이익잉여금밖에 없으니까 142만 원 더 증가했으니까 2,552만 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2번이 틀린 거고. 23번. 지용은 2022년 결산 시 2022년분 미지급 급여의 계상을 누락하고 2023년 1월에 급여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 오류가 지용의 2022년과 2023년도 당기 수익에 미친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2022년도에 결산 시 원래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차변에 급여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미지급 급여 정상적 회계 처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치?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이거를 누락했다는 얘기죠. 그치? 그치? 누락하게 되면 전년도의 비용은 가수, 부채도 가수, 당기 순이익은 증가,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도 증가. 근데 이게 2023년도에 이거를 1월 달에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전년도 비용을 이번 연도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4대. 그치? 부채도 4대. 당기순이익 감소,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감소. 그러면 2022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하고 202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거죠. 가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 3번이 되는 거고 24번. 다음 자료에 따르면 지용의 2023년발 재무상태표에 표시돼 매도 가는 증권 금액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인가? 2021년 3월 1일 날 세무가 발행한 보통주 100주를 만 원에 구입하고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를 했대요. 만 원에 구입을 했고 100주를 만 원에 100주를 만 원. 21년도 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얼마 인식했어요? 1,000원을 인식을 했고 그럼 얼마로 내려간 거야 이게? 9,000원이 됐고 평가 이익을 얼마로 인식했어요? 이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해설을 했더라고. 이 사람은 장부가액보다 내려간 거, 그러니까 뭐지? 어쨌든 장부가액보다 내려간 거 다 평가 손실로, 장부가액보다 다 올라간 거 평가 이익으로 생각을 했더라고. 제가 설명할 때는 우리 상계처리라서 어떻게 설명했어? 시등원가보다 내려가면 평가 손실, 시등원가보다 올라가면 평가 이익. 응? 상계처리 해줘야 되니까, 그치? 근데, 음, 맞는 표현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그만 원에서 1,000원이 내려갔으니까 9,000원으로 갔다가 평가 손실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장부가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9,000원이 됐고 다시 얼마가 지금 증가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도 가니까 증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평가이익이라고 했더라고. 그러면 장부가액이 내 기억은 그런데 지금 11,500원이 됐다. 이렇게 지금 봤어. 평가 손실이 얼마가 나왔어요? 500원 나왔으니까 이제 장부가액이 얼마? 11,000원이 됐다. 이렇게 본 것 같아. 이렇게. 음. 그래서 답이 3번인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또 요거하고 또 비교했죠. 또 만 원에서 1,000원이 증가해서 얼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답은 3번이네. 3번.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 손실보다 그지? 그냥 증가, 그지? 아니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써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25번. 중소기업 회계기준. 다음 중 대차대표 구성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틀린 것은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 상환 등을 통해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 그 밖의 경우는 부유동부채 구분하고 3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요금, 자본조정 그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기타 포괄적인 유계액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적인 유계액은 안 들어가고 이익이냐금 또는 결손금 구분하고 자산과 부채는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25번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75회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다 끝났고요.